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제 병원에서 수련병원에서 쭉 이렇게 평탄하게 있던 우리 이제 의료 수련의로서 이제 우리 전공의로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일을 처음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병원을 떠난 지 이제 한 달 훌쩍 지났잖아요. 19일 날 2월 19일 날 사직서 냈다고 네. 그러셨나요, 박사님은? 이제 한 달 훌쩍 지났는데 그죠? 3월 19일 이제 4월 일단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전공 선생님들 대부분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병원을 떠나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네. 어, 다들 몸은 병원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뭐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전공의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금 그 병원에 있던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뭐 대부분 시간 집에서 지금부터 이게 가정 꾸리셨으니까 집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예, 대개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거의 네. 수련할 때는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요. 네. 혹시 이제 아직 이제 미혼인 전공의들이나 동료 전공의들, 후배 전공의들은 뭐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요? 좀 근황이? 어, 최근에는 뭐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 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황들이 조금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생각하는 방향들에 따라서 뭐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뭐 일본 의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는 전공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가 좀 곤란하거나 해서 뭐 개인적으로 다른 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거나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공의들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좀 본격적인 질문 좀 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부분, 의대 정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일단 정부는 필요하다. 이게 최소 인원이 2,000명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비전문가들이지만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의대 정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우선은 증언에 대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2,000명을 증언한다는 정책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언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OECD 수준의 의사 수를 만들어야 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은 그 뒤에 이면에 보면 OECD에서 얘기하는 혹은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그렇다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떨어지는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이 받아야 될 때 시간에 지체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의사 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신에 동시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필수 의료과라고 네. 부르는 중증이나 응급 환자들을 다루는 과들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긴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과들의 의사들이 가게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먼저 들고 저 또한 뭐 필수 의료과라고 부르는 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로서 이게 의사 수만 늘어난다고 의대생 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후배 의사들이 이 길을 똑같이 선택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이라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 필수 의료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네, 정원이 해답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지금 의료인 중에서도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로 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정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공의들이 그 정원 자체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그렇다라고 거네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원은 공감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이거보다 정원 자체가 좀 안 맞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2020년도에도 증원이라든지 공공의대 얘기가 나왔던 있었죠.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합의됐던 이정 합의문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도 과학화된
의사의 수가 진짜 모자르다면 뭐 의사협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자문할 수 있는 연구소 그다음에 정부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의사의 수요를 추계할 수 있는 기구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네. 만들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전공의들은 저희가 제시하는 전공의의 요구안, 7대 요구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도 네. 과학화된 그런 의료인 추계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고 네. 하는 걸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부는 조금은 이제 약간 유연해졌지만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입장이고 지금 어쨌든 이제 각 대학별로 그 정원 규모 배정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인턴 뭐 그리고 예과 본과 거의 뭐 지금 10년 정도 네. 의대 교육을 받아오신 분 입장에서 2,000명 정원이 지금 우리 교육 의과대 교육 인프라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가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우리 의료계의 주장이신데 현장에서 지금 교육 받아 오셨으니까 뭐 어떠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담백하게 평가해 주시면 뭐 2,000명 정원 뭐 학교별로는 많게는 150명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만 봐도 경북대학교 대학 봤을 때 총장님하고 의과대학 학장님하고의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사퇴를 하신 학장님들도 다른 국립대 병원에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의료 인프라라든지 교육의 환경들이 충분히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학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장님들마저도 2,000명 정도까지의 증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문이나 상의하신 결과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그런 게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도 물론 정원이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수입이라든지 등록금 수입들이 좋아지는 건 맞고 학교 입장에서도 뭐 의과대학생들이 늘어난다면은 학교 인기 자체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교육 현실 특히나 의과대학의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앉아서 책만 읽고 공부만 해서 시험을 치고 해서 되는 의사를 국민들도 바라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직접 한 걸음 더 가까이서 환자들을 보면서 상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무분별하게 직원이 늘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과대학 교육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이제 2,000명 만약에 늘어난다면 이 학생들은 사실 2년 동안은 이제 교양 수업 들으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의과대 교육 인프라라든가 인력 확충하는데 2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해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거의 없으시던데 실제로 2년 동안 어느 정도 커버 준비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정원이 된다 그래도 보시기에.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뭐 국립대라든지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1,000명 가까이 늘리겠다. 또 네. 증원 규모를 요청을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의과대학의 의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임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학문도 있지만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의학의 기초가 되는 양리학이라든지 면역학이라든지 뭐 생화학, 말씀하신 해부학 같은 부분들이 제일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그 다음에 임상 학문들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기초의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기초의학을 하시는 교수님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특히나 뭐 기자재라든지 뭐 학습 여건 같은 것들 일단 차치해 놓고서라도 직접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교수님이 부족한데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학생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해부학 같은 경우에도 뭐 차관님이 나와서 시신 기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실은 이 기증받은 시신이 각 그 순간 뜻에 의해서 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실습을 하면서 이 의학의 길이라는 본격적인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째로 무시하고 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한 군데 의과대학에서 기증받은 시신이 많으니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대학교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증하신 분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인터뷰니까 저는 또 기자로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서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단체 반발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의료인 의사가 지닌 희소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른바 직종 이기주의다라는 지적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우선은 뭐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희가 계속 호소하고 싶은 건 그 속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지금의 뭐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라 의과대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학을 의학에 몸담고 있는 그 전공의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우리가 장차에 있어서 수입이라든지, 혹은 물론 대통령 담화에서는 의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까지 뭐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의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의사들이 나왔을 때, 혹은 그 이후의 상황들에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거의 세계 최정상급에 가 있는데, 무분별한 뭐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이러한 의학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혹은 의료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살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하되는 거를 제일 염려를 하는 거고요. 네, 뭐 물론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 호소하고 싶은 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저희의 그런 뜻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 사태까지 사실은 이게 좀 팩트 싸움도 해야 될 게, 정부는 이제 충분한 대화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기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라서 이 팩트 체계 물론 해야 되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너무 성급하게 병원을 떠나지 않았느냐, 투쟁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더라도 환자 옆에 자리를 지키면서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병원을 떠나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국민적인 실망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환자를 지키는,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자리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질문에 말씀해 주실 때 뭐 의료 단체 혹은 뭐 전공의들과의 여러 차례 만남이나 협의가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들 속에 실제로 뭐 이대 증원에 대한 논의 혹은 그 규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과정들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만, 근데 지금의 전공의들이 결국 지금 저희가 각자 개인의 의사로 사직을 한 상황인데, 그 속에는 물론 지금 맞닥뜨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든지 의료 정책 필수료 패키지에 대한 어, 반대 의사나 혹은 그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뭐 각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맞닥뜨리는 수련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고 핍박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각 개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표출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곁을 떠난 거는 의료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그 고마움, 아픈 마음이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 그렇게도 이전에 볼 수 의견 있겠습니다. 개진기가 너무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 사태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좀 이제 정상화를 찾기 위한 방안, 방법, 대안일까요? 뭐가 될까요? 물론 매듭을 정부가 묶어서니 정부가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기본 입장이실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안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보시기에. 정부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뭐 고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선 조건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자꾸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들이 열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대화나
뭐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그 7대 요구 사항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2,000명 정원에 대해서 전면 재논의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전공의들도 뭐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신뢰감을 가지고 그런 대화의 장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2,000명 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백지화라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한 대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 편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정부의 2,000명 정원 철회 없으면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동료들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단체 대화방 이런 거 보면서 다 여론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본인 개인적 의견도 뭐 어떤지 그리고 진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필수 의료과를 담당하고 있던 필수 의료과에 몸담고 있던 전공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혹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필수 의료과에 종사를 하면서 뭐 주 80시간 혹은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절반은 당직을 하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힘들이 사실은 내가 이 일에 종사한다는 그런 사명감 혹은 그 일에서 환자가 좋아졌을 때 느끼는 보람들 그리고 환자과 보호자의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이 상황들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탈감이나 혹은 그 시간들을 배신당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이 각자의 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많고요. 네. 특히나 새롭게 들어오려고 했던 신규 1년차 선생님들, 신규 인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그에 따른 뭐 협의에 있어서 그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협의안이 도출이 되어야 그 전공 선생님들 결국은 각자 개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혹은 그 이후에 내년에 뭐 다시 수련을 한다는 경우에도 각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귀를 하거나 수련을 지속하거나 혹은 일부는 수련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상처도 많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네요. 이거는 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동안 뭐 정말 종호 선생님들 때문에 사실 대학병원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에 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헌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감정적인 지금 조금 상실감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호 선생님. 그렇죠. 감정적도 이런 있고 어떤 문제들이 의지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근무했던 사실은 뭐 가족과 시간도 못 보내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필수 의료과 일한다는 자부심이나 그런 마음들을 지금의 정부가 어떻게 의사들을 이렇게 다 같이 악마화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